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아빠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2020학년도 특례수학기출문제 아주대편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대학교는 영어하고 수학을 동시에 치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문제가 1번부터 25번이고요. 자, 수학 문제는 26번부터 50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6번부터 출발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26번. 자, 집합 x가 1, 2, 3으로 이루어진 집합인데요. x에서 x로 가는 세 개의 함수 f, g, h가 있습니다. 자, 이때 f라고 하는 것은 1대1 대응 함수고요. 그다음 두 번째 g라고 하는 함수는 항등 함수입니다. 항등 함수라고 하는 게 뭘까요?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간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다음 h라고 하는 것은 상수 함수입니다. 상수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값으로 가는 함수죠. 하나의 값에 대응하는 함수다. 정확하게. 자, 이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졌네요. F1은 G1과 똑같다. H1과 똑같다. 근데 방금 전에 G1은 1로 간다고 했으니까 H1은 1로 가겠죠. 근데 H 함수가 상수 함수니까 2도 1로 가겠죠. 그럼 3도 1로 가겠네요. 그 다음 F도 역시나 1이 1로 간다고 위에 나와 있죠. 두 번째, F2는 G2 더하기 H1이에요. 자, 방금 전에 우리 G2가 얼마였습니까? 2였죠. H2는 얼마였습니까? 1로 갔었죠? 그래서 이거 1입니다. 그러니까 2는 2 더하기 1, 3으로 간다는 뜻이죠. 2가 3으로 가겠네요. 그런데 F는 1대1 대응이니까 3은 당연히 2로 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F3하고요. G3하고요. H3을 다 더하래요. 뭐 간단한 문제죠? 자, F3은 2로 갔었죠? G3은 항등함수니까 3으로 가고 H3은 상수함수니까 1로 가겠네요. 자, 다 더하시면 6. 정답 몇 번? 3번. 자,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27번입니다. 7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동아리에서 대표 2명을 뽑는답니다. 근데 적어도 나왔으니까 일단 우리 머릿속에 여사건을 이용하겠다라는 거 떠올리시겠죠? 자, 한 명의 여학생이 포함돼야 된다. 즉, 2명의 대표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된다. 그럼 여사건은 뭘까요? 둘 다 남학생이겠죠. 대표 2명을 뽑았는데 남학생 중에서 2명을 다 뽑으면 되겠죠. 자, 그와 같은 경우의 수가 15라고. 그럼 우리는 15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니까 7 컨비네이션 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사건은 남학생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죠. 그럼 일단 남학생 수하고 여학생 수가 필요하죠. 자, 여학생 수를 우리가 n명이라고 한다면 남학생 수는 7 빼기 n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7 빼기 n명이라고 하는 남학생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뽑히는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자, 이걸 계산하면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7 컨비네이션 2는 21이죠. 15는 21 빼기 6이 돼야 될 거라고요. 결국 7 빼기 n의 컨비네이션 2가 6이겠죠. 자, 이때 n을 어떻게 찾느냐? 간단하게 찾으세요. 자, 3 컨비네이션 2가 얼마죠? 3이죠. 4 컨비네이션 2가 얼마죠? 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4이면 되는 거죠. 즉, 이 값이 4면 됩니다. 7 빼기 4가 n이 4가 된다는 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 n은 3이면 되겠죠. 즉, 여학생이 3명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27번이었고요. 자, 28번 가겠습니다. 자, ABC를 포함한 10명의 유도 선수가 있습니다. 이때 3명의 선수를 뽑는데요. 근데 ABC 중에 적어도 2명이 뽑힌다. 조금 전에는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었고, 자, 이번 문제는 확률에서 적어도가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ABC 중에서 적어도 2명이 뽑힌다라는 것의 여사건은 뭘까요? 두 가지겠죠. A, B, C 중에서 한 명이 뽑히거나 A, B, C 중에서 아무도 뽑히지 않거나 이게 여사건일 겁니다. 이 경우도 두 가지가 되는데 차라리 적어도 2명이니까 3명 중에서 2명이 뽑히거나 3명 중에서 3명이 다 뽑히거나 이렇게 확률 구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더 구하기 쉬운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용해서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일단 우리 전체 경우는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되니까 우리는 분모는
10 컨비네이션 3이 되겠죠. 자, A, B, C 중에서 한 명이 뽑혀야 돼요. A, B, C 중에서 한 명이 뽑히려면 A가 뽑히든 B가 뽑히든 C가 뽑히든 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따라서 3명 중에서 한 명을 뽑을 경우의 수 3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뽑혔습니다. 그럼 이제 B, C는 뽑히면 안 되죠. 그럼 나머지 2명을 몇 명 중에서 뽑아야 되겠어요? 7명 중에서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7 컨비네이션 2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 10 컨비네이션 3분의 0명 아무도 안 뽑아야 돼. 그러면 나머지 7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자 1에서 위에서 구한 2개의 확률을 빼면 되겠죠. 즉 10 컨비네이션 3분의 3 곱하기 7 컨비네이션 2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3분의 7 컨비네이션 3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해보세요. 계산은 60분의 11이 나옵니다.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28번이었고요. 그 다음 29번 문제 갑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55,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걸 기호로 쓰면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55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때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이더라. 이때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우리 다음과 같이 이걸 일단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표준화 시켜줘야 되겠죠. 표준화. 그쵸.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럼 표준화를 시키시면 X가 확률 변수 Z로 바뀌겠죠. 자, 확률 변수 X3에서 평균 55를 빼고요. 자, 이거에 대한 시그마로 딱 나눴더니 그 결과가 0.3이더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 확률이 구하려고 하는 확률이 0.3이기 때문에 이게 평균이 0이잖아요. 이게 0.3이 되려면 이쪽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쪽에. 그래야 이 확률이 0.3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 값이 뭐냐면 현재 여기는 이 값인 겁니다. 즉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52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정기분포 표에 있는 확률은 0부터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좌우 대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도 똑같이 0.3을 유지하고 있는 값이 있겠죠.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시그마분의 52가 될 겁니다. 부호가 반대일 거니까. 자, 그럼 우리는 0부터 이 값까지의 확률이 필요하니까 이 값이 얼마일까요? 확률이 0.2겠죠. 그럼 이걸 기호로 쓰면 어떻게 돼요? 자, P 0부터 Z가 시그마분의 52까지인 것의 확률이 0.2인 걸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 조건상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 이 확률이 0.2인데 그 값이 얼마냐면 0.52랍니다. 즉 무슨 말이야? 시그마분의 52가 0.52, 즉 100분의 5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결국은 시그마 얼마면 되겠습니까? 100이면 되는 거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27번부터 28번, 29번 계속해서 확률과 통계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자, 30번 갑니다.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 q가 다음과 같이 있다. 자, p라고 하는 조건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일단 p를 본 순간 우리 인수분해해서 좀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먼저 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를 갖다 풀면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q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q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이때 뭘 보라고 했습니까? 나 p가 q이기한 충분 조건이다. 자, 이걸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우리가 진리집합 사이 관계로 나타내면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 q에 대한 진리집합이 q. 자, 얘가 얘의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분집합이 되면 되겠죠. 자, 괜히 열심히 빨리 구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not p를 구합니다. 그럼 not p라고 하는 것은 크다의 부정은 뭔가요? 작거나 같다 할 것이고요. 그쵸? 이게 not p가 될 겁니다. 그럼 이때 x값의 범위는 1부터 3까지가 되겠네요. 결국은 이것이 얘의 부분집합이면 되는 거죠. 자, 현재 진리집합의 원소들이 부등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직선을 이용합니다. 그럼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이 여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p의 여집합.
근데 Q가 이걸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작거나 같을 때 포함하려면 A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Q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A는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즉 A가 3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따라서 A의 최소값 얼마? 3. 정답은 3번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번 갑니다. 자,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참이 된다.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kx 더하기 3이 언제나 0보다 어때야 된다고요? 크거나 같답니다.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 이와 같은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그 말은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1개이거나 0개여야 된다. 자, 그 말인즉슨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kx 더하기 3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0개 또는 빵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 k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죠. 즉 k제곱이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k값의 범위가 2루트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됐죠? 자, 이걸 만족하는 우린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럼 정수 k의 개수를 구해야죠. 자, 2루트 3이 대략 얼마예요? 루트 3이 우리가 대충 1.7 정도 되거든요. 2를 곱하면 대충 한 3.4 어쩌고저쩌고입니다. k라고 하는 것은 3.4보다 작은 정수니까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되겠죠. 왜? 이것도 마이너스 3.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결국 정수는 이렇게 해서 몇 개입니까? 7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7개.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 우리는 2번이 된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b인데요. 이거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a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 치역은 2 이상 5 이하가 되더라. 이거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죠. 이때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바로 주어진 함수 fx가 무슨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다 라는 겁니다. 1대1 대응이겠죠. 근데 현재 이 fx를 잘 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음수인 직선이잖아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대충 봅시다. 요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이해가시겠죠? 이게 fx입니다. 근데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당연히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a까지라고 한다면 그림이 여기에 마이너스 1이고 a가 어딘가 있겠죠. 현재 여기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 있을 것이고 이 값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 있겠죠. 자,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당연히 치역이 2부터 5까지니까요.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2가 돼야 될 것이고요.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5가 돼야 되겠죠. 이해가시겠죠? 즉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5가 되고요. a일 때 함수값이 2가 되더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a값과 b값을 찾습니다. 첫 번째, f의 마이너스 1은 1 더하기 b인데 그 값이 5가 되기 때문에 b의 값이 4죠. 마찬가지 f에 a를 넣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4라고 했으니까 그 결과가 2랍니다. 그렇다면 a는 얼마일까요? 2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a값 구했고 b값 구했으니까 마지막으로 a 더하기 b를 구하시면 2 더하기 4에서 얼마? 6. 정답은 1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3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x 더하기 2는 0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두근이 딱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렇게 구해주겠죠. 자, 이때 이 값과 이 값을 차이로 구하래요. 그럼 첫 번째 1 빼기 알파에 1 빼기 베타를 곱한 값은 전개합시다. 그럼 1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고요. 우리 이미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해놨네요. 얼마라고? 1과 2라고. 계산하시면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2인 게 이거랑 이거예요. 답이 1번 아니면 3번이겠죠. 됐죠? 그 다음에 2번 구합니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빼기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었고요.
알파 베타가 2였고요.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1 빼기 6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등수학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34번 갑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3까지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fx가 2x 세제곱 빼기 6x 빼기 4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 교육과정 바뀐 걸로 봤을 때 수투 내용의 우리 미분 쪽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럼 일단 얘의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미분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다음과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앞에 있는 두 개를 잘 보시면 2x에 x제곱 빼기 3이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2x에 x 빼기 루트 3에 x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0 루트 3을 이렇게 통과한다고. 현재 저는 이걸 그린 게 아니라 이걸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현재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겠죠?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x축과 만나는 점 0과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근데 여기에 현재 뭐가 뒤에 딱 붙었어요? 마이너스 4가 붙었죠? 마이너스 4가 붙었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 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이 점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0을 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4고 루트 3을 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루트 3을 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4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는 뭐가 있을까요? 0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거 관심 없고 어쨌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 자, 다음과 같은 기함수라고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해낼 수 있냐?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입니다. 이 값의 x 좌표가 얼마냐면 1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값이 루트 3이니까. 우리는 극소값을 갖는 x값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또 얼마냐?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원점을 중심으로 이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물론 마이너스 4가 없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의 좌표가 1,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자, 현재 이제 x값의 범위를 구해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더 작은 쪽에 마이너스가 있을 겁니다. 자, 3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제가 그림을 정확하게 그렸다면 최대값은 x가 3일 때의 함수값일 텐데 마이너스 1일 때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함수값과 얘를 비교해 줘야 되겠죠. 왜 갑자기 이렇게 훅 올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값을 비교하시려면 첫 번째 f의 마이너스 1을 먼저 구해요. f의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빼기 4 0이죠. 아, 이 값이 0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의 3을 구해요. f의 3은 2 곱하기 3의 세제곱 27 빼기 6 곱하기 3 빼기 4죠. 54에서 18 빼고 4 빼면 얼마입니까? 32가 되네요. 맞나요? 32. 됐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3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마찬가지 최소값을 딱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 때 값하고 여기 극소값하고를 비교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극소값은 아까 f 1이었었죠? 2를 대입하시면 2 빼기 6 빼기 4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라고. 그 다음 f의 마이너스 2 값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4 그럼 마이너스 16 더하기 12 빼기 4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 똑같네요. 딱 최소값은 마이너스 8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 32하고요. 마이너스 8을 더하면 얼마? 24. 정답 5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분들 이와 같이 그래프를 그리기 힘들다고 판단되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미분하십시오. 미분. 이렇게 미분해서 6x제곱 빼기 6
이게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x값이 1과 마이너스 1이다. 아, 그래서 여기서 극소, 여기서 극대를 갖는다. 아, 여기서 극소, 여기서 극대를 갖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하셔도 훨씬 더 편하겠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 그쵸? 자, 34번이었습니다. 35번 갈게요. 자, fx가 x 빼기 3분의 2x 더하기 2의 그래프가 점 A, B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유리함수는요, 점대칭이죠. 근데 그 점이 어떤 점에 대한 대칭이냐면 두 점근선의 교점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에서 점근선을 찾아보시면 일단 x와 관련된 점근선은 분모가 0인 거죠. 따라서 x에 관련된 점근선은 x가 3일 것이고요. 두 번째 y와 관련된 점근선은 어떻게 찾냐면 바로 x 앞에 있는 계수의 b가 y에 관련된 점근선, 즉 y는 2 나누기를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점근선의 교점은 얼마냐면 3,2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이 a고요, 이 값이 b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됐죠? 자, 세 번째 x축과 만나는 점이 c,0이랍니다. 그러니까 x 대신에 c를 넣고 y 대신에 0을 넣으면 만족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대입할까요? y는 0이고요. x값 대신에 c, x값 대신에 c 대입하면 되겠죠. 자, 어차피 분모를 곱해버리면 이게 0이 되잖아요. 따라서 2c 더하기 2가 0이니까 c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 구했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4가 되겠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6번 갑니다. 자, fx가 3 빼기 루트 2 빼기 x의 정의역은, 자, 이와 같은 무리함수 문제에서 정의역은 바로 근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죠. 따라서 우리는 x값의 범위가 2보다 작거나 같죠. 따라서 a값이 2가 되는 거고요. 자, 치역 역시나 y가 b보다 작거나 같다. 현재 fx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x 더하기 3인데 이 값은 기본적으로 0보다 작거나 같죠. 근데 거기다 3을 더했으니까 fx는 3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다시 한번,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데 3을 더했으니까 3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b의 값이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죠. 됐죠?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f, b 빼기 a, 3 빼기 2 구하래요. 즉 f의 1 구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3 빼기 루트 2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2가 되겠죠. 정답 2번입니다. 자, 현재까지 계속 무난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자, 37번 갑니다. 자, 집합 x가 1, 2, 3, 4, 5입니다. 이때 함수 fx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랍니다. 아,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간답니다. 그럼 그려볼까요? x가 1, 2, 3, 4, 5고요. 다시 얘가 x로 가기 때문에 다시 1, 2, 3, 4, 5로 간대요. 이렇게 가는 함수가 f입니다. 첫 번째, f1과 f2는 3으로 간답니다. 아, 1과 2는 동시에 3으로 간대요. 1이 3으로 가고 2도 3으로 간답니다. 자, 두 번째, f3은 4로 간대요. 아, 3은 4로 간답니다. f4는 5로 간대요. 아, 4는 5로 간대요. 마지막 f5는 1로 간답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됐죠? 자, 이때 우리는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자, 고동성 문제죠. 첫 번째, f서클 f의 2를 구합니다. 이거는 f의 f2라고 구할 수 있죠. 자, f2가 얼마죠? 3이죠. 그러니까 f3을 구하라는 거죠. f3이 얼마죠? 4가 되네요. 두 번째, 역시나 f서클 f의 3을 구합니다. 이거는 f의 3을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럼 첫 번째 f3부터 갑니다. f3은 얼마? 4. 그러니까 f의 이번엔 4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f4를 구합니다. 얼마? 5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f5를 구합니다. 얼마? 1 되겠죠. 그래서 답은 4 더하기 1 해서 얼마? 5.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갈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곡선 y는 x 빼기 4분의 1 더하기 3과 같은 유리함수의 표준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x축하고요,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 경계선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를 좀 이번에는 깔끔하게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좌표 평면을 일단 일단은 점근선을 봤더니 점근선이 x 관련된 점근선이 4죠. 그러니까 아하, 여기에
x점근선 4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됐죠? 4를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y점근선 얼마입니까? 3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y점근선은 3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분자에 있는 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 그래프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일 겁니다. 이 안쪽이겠죠. 경계선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이 노란 선은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살펴보자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좌표가 다 뭘로만 이루어진 것? 자연수로 이루어진 걸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염두에 둘 게 이게 3이니까 이 안에가 2가 있겠죠. 여기도 1이 있겠죠. 정확하게 구하면 일단 y절편을 구해보면 x값 대신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이에요. 그럼 이건 얼마죠? 4분의 11이기 때문에 2보다는 큰 값이 있죠. 아, 그러니까 2는 이 아래에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4니까 여기 안에 1하고요 2하고요 3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 x절편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y값 대신에 0을 넣어요. 넘기면 마이너스 3이 x 빼기 4분의 1이죠. 역수를 취하면 x 빼기 4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따라서 x는 얼마냐면 4 빼기 3분의 1이고 이 값은 3분의 11이니까 아, x절편은 3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 3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린 고민하지 말고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걸 찾아보시면 일단 1,1은 보이네요. 2,1도 보이죠. 자, 근데 이제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있죠. 자, 1,2는 내부에 있을까 외부에 있을까? 두 번째 2,2는 내부에 있을까 외부에 있을까? 세 번째 3,1은 외부에 있을까 내부에 있을까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포함 안에 있으면 점의 개수가 5개일 것이고 이 중에 일부만 포함하면 점의 개수가 2개, 3개, 4개가 될 것이죠. 그럼 어떻게 따져보면 되냐? 1일 때 함수값과 2일 때 함수값과 3일 때 함수값을 직접 구해보면 되겠죠. 구해볼까요? 자, 1일 때 함수값이 구합니다. 그러면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3이죠. 그럼 3 빼기 3분의 1입니다. 자, 이 값은 뭐예요? 아, 3분의 8이죠. 2보다 큰 값이잖아. 1일 때 함수값 이 값이 2보다 큰 값이니까 1,2는 내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내부에 있는 점이 하나 추가. 자, 마찬가지 2일 때 함수값을 구해봐. 그러면 2 빼기 4분의 1 더하기 3이죠. 그럼 3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잖아요. 아, 1일 때 함수값도 2보다 큰 값이야. 그러니까 이 점도 내부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점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4개가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 3일 때 함수값을 구해. 3일 때 함수값 3 빼기 4 더하기 3이죠. 그럼 3 빼기 1이잖아요. 이 값은 얼마입니까? 2예요. 2. 3일 때 함수값이 2니까 이렇게 지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국 3,1도 내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맞죠? 아, 그럼 결국 자연수가, 그러니까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좌표는 총 몇 개가 있다? 5개가 모두 원전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됐죠? 자, 1부의 마지막 문제 39번입니다. 자, 수열 문제네요. 2하고 20 사이에요. n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습니다. 즉 2부터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쭉 해서 n개의 숫자를 집어넣고 마지막에 20으로 끝났다는 거죠. 자, 이때 이 모든 항의 합이 605랍니다. 이때 A의 5번째 항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우린 이 그림에서 두 가지 정보를 우리는 얻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이 20이고요. 마지막 항이 첫 번째 항이 2고요. 마지막 항이 20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린 공차를 구할 수 있어요. 즉 여기서 20에서 2를 빼버리면, 즉 20은 2로부터 몇 번 공차를 더한 거죠. 현재 이게 n개가 있죠. 이게 한 개가 있죠. 이게 한 개 있으니까 총 항의 개수가 몇 개죠? n 플러스 2개. 즉 20은 n 플러스 2번째 항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으로부터 몇 번 더한 거죠? n 플러스 1번 더한 거잖아. 아,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 d를 더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즉 20이라고 하는 것은 2 더하기 n 플러스 1
D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항을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18이 n 플러스 1D다. 이와 같은 관계식을 하나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n 플러스 2개의 항의 합이 605니까 우리는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였죠. 그 다음 첫 번째 항 2 더하기 끝번째 항 20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계산하시면 2 더하기 22, 22니까 2로 나눠버리면 11이죠. 11 곱하기 n 플러스 2가 605입니다. 그렇다면 n 플러스 2는 605 나누기 11, 55가 되나요? 따라서 우리는 n이 얼마다? 53이다. 아, 즉 2하고 20 사이에 뭐를? 항을 53개나 집어넣었다는 거죠. 53개나. 이게 53개인 거예요. 됐죠? 얘는 55번째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구해놓은 이 식으로부터 우린 D를 구해낼 수도 있겠네요. 자, D를 구하면, 자, 18은 n 플러스 1 곱하기 D입니다. 따라서 D는 54분의 18, 3분의 1. 아, 공차가 3분의 1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A5 구합니다. A5. A5는 2에서 A1, A2, A3, A4, A5니까 2부터 시작해서 항이 하나, 둘, 셋, 넷, 5번 공차를 5번 더한 거죠. 결국 2 더하기 3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얼마? 3분의 1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0학년도 아주대학교 문제 26번부터 39번까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2부에서는 나머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